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최근 벨기에에서 태권도의 날을 지정해 화제입니다. 벨기에에서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태권도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보니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거 벨기에의 필리프 국왕은 국빈방한 중 벨기에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 국기원을 방문해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의 축하 시범을 관람하고 직접 태권도복으로 갈아입고 송판격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기원장이 수여한 태권도 명예팔단 장을 받기도 했죠. 당시 필리프 국왕은 단증을 수여받으면서 오늘 국기원에서 명예단증을 수여해 주셔서 감사하다.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의 시범을 보고 많은 감명을 받았다며 소감을 전했고, 동시에 한국뿐만 아니라 벨기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다. 제 아들도 그 중 하나다. 제 아들은 벨기에에 있지만 이렇게 내가 국기원에 와서 명예단증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매우 질투할 것이다. 라며 벨기에의 많은 국민들과 심지어 국왕의 아들조차 태권도를 배우고 있다는 점을 알렸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최근 벨기에 에더겜시에서는 매년 5월 8일을 태권도의 날로 지정하고 이날에 매년 다양한 태권도 및 한국 문화 행사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에더겜시는 벨기에 제2의 도시이자 경제 중심지인 엔트워프시 근교에 위치한 지방자치도시인데 이번 태권도의 날 지정을 먼저 우리 한국문화원에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 결과로 오는 5월 8일 제1회 태권도의 날이 에더겜 시립 월루콤 스포츠센터 및 주변 공간에서 열릴 예정인데 이날 하루 동안 경기장 내에서 벨기에 태권도협회의 협력으로 대사배 태권도 품새 대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하죠. 또한 한국문화원도 협력할 예정인데 태권도 품새 전시를 통해 현지인들의 태권도 이해를 높일 예정이고 발차기 체험 등을 포함하여 참가자들이 직접 태권도를 경험해 볼 행사도 마련될 것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행사장 주변에는 전시 및 다양한 한국문화 체험 부스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현재 한식당들이 참가하는 한식 및 전통주 체험, K-팝 동호회가 참여하는 노래방 스탠드, 한지 공예, 한복 체험 등이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죠. 이와 관련하여 에더겜시의 쿤매츠 시장은 태권도는 물론 한국의 풍부한 문화를 에더겜 시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매년 이 행사를 통해 에더겜 시민들이 태권도와 한국 문화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다른 나라에서 태권도의 날을 지정할 정도로 태권도가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무술이 된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한국인들은 예로부터 상대의 인격 존중을 미덕으로 삼아왔고 이는 우리나라 개국 초기의 홍익인간 정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은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고 도리로서 교화시킨다는 뜻인데 우리 민족 정신의 근간을 이루어 결의 사상의 구심점이 되고 있죠. 또한 충효신의 덕목과 겸양정신과 검소한 정신, 절세의 정신 등을 중요시했으며 홍익인간, 병천해인 등 우리의 전통적인 사상들은 한마디로 생명중심, 평화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의 의지국이라고 불리면서 남을 존중하고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겸손을 미덕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가장 잘 담고 있는 우리나라의 무술 중 하나가 태권도이죠. 태권도의 5대 정신 중 한 가지가 예이며 태권도는 예로 시작해서 예로 끝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니 우리 민족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예의 미덕이 태권도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태권도를 수련하는 수련생은 태권도장에 가면 가장 먼저 자세를 바로 하고 공손하게 머리와 허리를 숙이면서 인사하는 법을 배웁니다. 인사가 바로 안 되면 본격적인 태권도 기술을 배우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죠. 하물며 태권도의 수련체계도 태권도가 지향하는 예의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태권도의 수련체계와 수련 동작들을 보면 선공격을 우선으로 하는 무도가 아니라 선방어 후 공격을 하는 무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상대를 먼저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공격을 해올 때 방어를 하고 대처를 하는 무도죠. 자신에게나 가족, 민족에게 위해가 왔을 때 맞서 싸우며 대처하는 우리 민족의 평화정신이 담긴 무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태권도를 배우는 사람은 수련을 통해 자신의 감정이나 욕심을 절제하는 극기정신을 생활화하고 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극기는 또 다른 태권도의 5대 정신 중 하나죠. 과거 조선의 성리학을 구축한 율곡이는 자신의 행동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자경문에서 성인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자기 극기에 노력하여라. 마음을 결정해야 될 일에는 먼저 말을 적게 해야 한다 등을 말했고 그의 중심 사상은 온전히 태권도 정신에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또 태권도 수련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어떤 힘든 일이든 장애를 극복하고 반드시 목표를 달성한다는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인내와 끈기의 민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40년의 일제강점기, 6.25 전쟁을 겪고도 짧은 기간에 지금과 같은 경제, 문화 성장을 이룩한 한국인의 정신력에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모든 시련을 극복하게 해주었던 인내는 마찬가지로 태권도의 5대 정신 중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태권도의 도복은 흰색입니다. 흰색의 도복은 백이민족이라고 불린 우리 민족 문화, 정신을 이어가고 있죠. 백이의 흰색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백이의 민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태권도의 정신을 통해서 바라본 백이 민족의 정신은 태권도의 5대 정신 중에 마지막 두 가지인 염치와 백절불구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염치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성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잘못된 일을 행했을 경우에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잘못을 시정하고자 노력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양심이 있어야 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양심은 선한 마음이고 깨끗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마음은 백이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백절불굴의 정신은 평소 겸손하고 정직함은 물론이나 불의에 대해서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주저함 없이 정의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하고 100번을 꺾여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태권도에서도 이러한 백절불굴의 정신을 태권도의 마지막 5대 정신 중 하나로 여기며 항상 이를 위해 수련을 반복하고 본인을 갈고 닦습니다. 이렇게 태권도는 우리나라에서 창안한 현대무술로서 태권도의 정신 속에 한국인의 정신을 온전히 담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이 태권도가 세계인이 사랑하고 수련하는 무도가 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죠. 1960년대부터 세계에 보급되기 시작한 태권도는 현재 200여 개국 8천만여 명이 수련하는 세계인의 무술이 되었습니다. 구글 지도에서 태권도를 영어로 검색해보면 어지간한 나라라면 곳곳에 도장이 있습니다. 정말로 세계인의 무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태권도가 널리 퍼지게 되는데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태권도가 예절과 규칙을 중요시하는 무술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태권도에서 중요시하는 인성교육은 태권도가 공교육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죠. 실제로 북미에서는 많은 수의 학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태권도장에 보내서 인성교육과 기초체력 훈련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입소문이 나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태권도가 이렇게 세계 곳곳에 보급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로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된 것도 들 수 있는데요. 애초에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되려면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어 있어야 하기도 하지만 태권도는 올림픽 종목 채택 이후 더욱더 폭발적으로 성장한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해외에서 코리안 가라테라고 종종 불릴 정도로 인지도가 낮았던 태권도이지만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지 10년쯤 지난 2010년대를 시작으로 태평양의 섬나라나 아프리카 국가도 연맹에 가입해 올림픽에 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전으로 엄청난 홍역을 치르던 그 소말리아조차 한창인 1997년에 소말리아 태권도협회가 설립되었고 아프가니스탄조차도 여자 태권도 선수들과 코치들이 탈레반 시절 그들의 눈을 피해 태권도를 배울 정도였습니다. 이 밖에도 동티모르, 암수단, 코소보와 같은 신생독립국가, 르완다 같이 혼란이 심한 국가들, 홍콩, 노벨칼레도니 같은 자치지역에 해당하는 곳에서도 지역 태권도협회가 있으며 모두 세계태권도연맹에 가입해 있을 정도니 말다 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기존의 강대국들의 메달놀이, 그들만의 잔치라고 비판받던 올림픽에서 유일하게 올림픽 정신인 다양성을 상징하는 종목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태권도는 17개국에서만 무려 4억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TV를 통해 태권도 경기를 시청한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고 동시에 시청 연령대도 다양한 연령층에 분포되어 있어서 국제 스포츠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죠. 또한 도쿄올림픽에서는 단 5개의 메달만이 걸린 태권도 종목에 난민 올림픽팀 선수 3명을 포함해 총 61개국이 태권도 종목에 참가하는 놀랄만한 다양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올림픽 종목 채택으로 급성장한 태권도가 이제는 올림픽 정신을 가장 잘 반영하는 스포츠 종목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태권도의 5대 정신과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적인 스포츠로 거듭나 이제는 벨기에에서 태권도의 날이 지정된 이야기까지 알아보았는데요. 태권도가 이렇게까지나 세계화되고 전 세계인들의 무술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태권도에서 강조하는 태권도의 5대 정신, 한국인의 정신이 온전히 담긴 무술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신체를 단련해 상대방을 이기는데 목적을 두지 않고 예의, 인내 등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꼭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가르치는 무술이 바로 태권도입니다.
지난 올림픽에서 태권도가 가장 올림픽다운 종목이다. 올림픽 정신인 다양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스포츠이다라며 극찬을 받은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 더 태권도의 진가가 드러날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태권도가 전 세계인들에게 더욱더 사랑받는 스포츠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